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자세한 분석부터 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분석들 들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막바지의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 궁금하신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닥터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입니다. 투자하실 때 검색식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또 잘 잡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나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장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국채금리 하락세가 계속 좀 이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도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 전쟁 관련 이슈 때문에 한 차례 상승이 좀 컸었던 국제유가도 이틀 연속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점이 또 앞으로 어떤 시장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업종들, 많은 섹터, 그리고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2차 전지주들의 상승 흐름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3분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의 두 번째 합작 공장 이 부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훈풍을 좀 불어넣었던 상황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천지주들이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다른 소재 부품 장비주들 좋은 흐름 보이면서 마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되면서 호실적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긍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훈풍이 좀 이제 나타나면서 증시들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줬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PPI가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장 초반에는 조금 이제 아쉬운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조금씩은 반등에 성공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 CPI가 또 오늘 밤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표된 이후에 내일 증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상황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그리고 유가도 좀 하락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기술주의 수급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장 초반부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뭐 AI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로봇주들 이런 쪽에 이제 수급 트렌드들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면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2,400 초반까지 떨어졌었을 시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에 좀 불안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다행스럽게도 3거래일 동안 2,479까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이 좀 무너지면서 조금은 더 노파심이 좀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하면 코스닥 역시도 835선까지 올라오면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오늘 CPI 상황 흐름들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잠시 밀렸다가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끄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눌림목이 나올 때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오늘 증시 긍정적인 흐름 나타난 거에 대해서 안도감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어제와 오늘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 보였고 대형주들도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안심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밤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해 보시고 다음 또 10월장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과 어제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내가 가진 종목들은 아직도 답답하다, 아직도 좀 바닥에 머물러 있다 하시는 분들 그 대응 전략들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장하시면 입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아보셔서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됨과 함께 시장이 확실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도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우리 시장의 또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이 두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또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을 미리 좀 공략해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떤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지 예상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있을지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이제는 반도체 업종을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2분기에 비해서.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아직도 좀 저착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실폭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들이 좀 많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메모리에 대한 업황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AI로 인해서 HBM에 대한 생산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 반도체 시장에 다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제도약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재
이제 이 HBM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SK 그룹이죠. SK 그룹 중에서 SKC가 인수한 이 ISC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실적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나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3분기 실적이 회복이 안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 꾸준히 해마다 연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본다면 그중에서 이제 SK에 대한 흐름들도 후광을 얻고 있고 그리고 이제 ISC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죠. 이 후공정 중에서도 이 테스트 부품, 소켓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반도체 성능들을 칩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좀 고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제조사들에서 이런 성능들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 테스트 업체 그중에서 소켓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이 ISC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ISC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해마다 실적들도 꾸준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이 ISC 긍정적인 흐름에서 지켜봐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앞서 이제 어제 나왔던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을 했을 때 확실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앞으로 조금씩 더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부터는 반도체 업종을 확실히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후공정 관련주인 ISC에 대한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섹터가 바로 로봇주들이었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상장이 되고 나서 재료 소멸과 함께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대동이나 대동기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또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자, 로봇주들 다시 한번 또 힘을 낼 수 있을지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사실 뭐 최근에 다들 증시의 화두가 되었었던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하나 로보틱스가 좀 출범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킨텍스에서 2023 로보월드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기업마다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좀 진심이고 그리고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GS그룹도 로봇 사업에 뛰어든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다라고 조금 보신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미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수명이 많이 연장됐죠. 인간의 수명도 많이 연장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함으로써 이런 업황의 기대감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이 계속 커지리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주들의 기존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었습니다. 근데 굳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가 있지 않은 이상 이제 흐름대로 좀 지켜보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 10% 넘는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죠. 사실 삼성전자가 올 연말 안으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의료용 로봇인 이 보핏 웨이러블 로봇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로봇을 올 연말까지 출시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봇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해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저점 부근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이제 연말에 올해 안으로 발표할 이 의료용 로봇에 타겟을 맞춘 다음에 그때까지만 홀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많이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로봇은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쭉 길게 보셔야 큰 수익 날 거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로봇주들 특히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저점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진열에 끼지 못했습니다. 현대차는 하락 마감을 했고 기아는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부분, 이 부분이 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지금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볼 수 있을지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9월, 10월에 계속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최근 그 3거래일 동안 반등에 좀 성공한 모습인데 그 동안 안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지수가 이제 주가 지수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좀 정체된 흐름들은 좀 나타날 수 있었지만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현대차에 대비했을 때 기아차는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들이야 충분히 20%, 30%씩 빠져 있을 때 자동차 섹터 애들은 크게 변동이 많이 없었고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예상 실적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올해 예상치도 작년보다는 더 높게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실적만 본다고 하면 이제 홀딩을 하면서 버티기 들어가셔도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이 원자재 가격이 일단 하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단말기에 대한 이런 자동차에 대한 제품에 대한 가격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경하거나 그리고 설정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들의 믹스 개선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수익성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정체된 흐름들을 좀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주춤된다. 혹은 하락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충전기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더딘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초창기에 먼저 살 사람들 다 샀다라는 말이 시장에서 좀 나돌긴 했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대비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충분히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다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전기차 이런 빈틈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하이브리드였는데 하이브리드가 차종이 굉장히 좀 잘 팔렸고 그리고 SUV가 실적에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3분기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3분기 실적 기대치가 또 전망치를 상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매출 모멘텀들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까요.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문자로 바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종목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써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704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코스모화학이고 매수가가 45,150원에 비중은 15%. 계속 들고 가야 할지 팔아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도 리튬이나 또 2차 전지 소재주로서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10% 상승을 하면서 43,4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 매수가가 45,000원대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또 오늘 종가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이라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지 고민이 되는 구간일 것 같은데요. 자, 코스모화학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폐배터리라든지 리튬에 대한 모멘텀들 때문에 4월 달에 93,000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최근 3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35,000원 선에 거래가 좀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좀 고점 대비하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반토막 나와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 코스모 화학만 보더라도 거의 뭐 3분의 1까지 좀 내려왔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이런 활용에 대한 기사 발표도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수급이 많이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좀 상승이 됐습니다. 사실 좀 올라와서 손실폭이 좀 줄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불과 뭐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실폭이 좀 크셨을 텐데 그래도 좀 다행인 흐름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먼저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거 보면 사실 자회사가 이제 영업들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죠.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촉매 뭐 이런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폐배터리가 드디어 이제 공장이 구축이 완료가 됐고 가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동을 시작을 했다는 부분들은 오늘 올해 안으로 실적이 찍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안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4분기에는 실적이 충분히 찍힐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모 화학이 포트폴리오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레벨업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전략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공장을 구축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가동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니켈이라든지 이 전구체에 대한 흐름들도 꾸준히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000원, 45,150원이죠. 여기가 지금 이제 매수가인데 목표가는 1차 목표가 45,000원이 좀 돌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 상승이 나와가지고 45,000원이 좀 1차적으로 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요. 그 뒤에는 2차 목표가 5만 원까지 지켜보시면서 매매 전략 좀 짜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다시 이제 이 전 저점 부근인 36,000원 선으로 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중장기적인 전략 꾀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수익 전환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와 1,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2688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심택이고요. 매수가가 41,900원에 비중은 20%.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심택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주로 5월 달 들어서 5월부터 꾸준하게 조금씩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38,9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상으로 작년에 좀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좀 손실권으로 기다려 오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심택에 대한 전망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심택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굳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올라오는 폭이 굉장히 좀 더디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아마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가 1% 이상 그리고 코스닥이 2% 이상 상승을 함에도 이제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의 종가 마감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증시가 빠지면서 타 종목들이 20% 30%씩 빠졌을 때를 감안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서도 심택은 꾸준히 좀 올라갔거든요.
나오거든요. 차트 흐름만 보셔도 조금씩이나마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우상향 차트 흐름들을 계속 조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3분기 되면 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또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올 텐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심텍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PCB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심텍도 그 중에 이제 흐름들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5만 원까지 충분히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보시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는 충분히 좀 기다려주시는 다른 종목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동안 빠졌을 때 그리고 한 번 또 수급이 좀 들어오다시피 하면은 또 금세금세 슈팅이 좀 잘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 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뭐 아까도 HBM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꼭 하나씩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이제 못 오른다,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이 아쉬움 가질 텐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가 보시면서 쭉 홀딩하는 이런 모습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더라도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매집을 해서 들어가는 측면으로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그 대신 뭐 한 35,000원 요 라인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뭐 한 45,000원 정도 보시고요. 요거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5만 원 이상 이렇게 보셔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년이 오히려 재도약하는 이런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을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쭉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제시되었고 확실히 올해 바닥을 찍고 내년에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손절가 35,000원 잡아보시고 또 충분히 5만 원까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방송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검색식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검색식 어떤 선물일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장 주도주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수급들이 그리고 자금들이 이동을 함으로써 어느 한 업종 그리고 어느 한 종목들이 튀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 이제 반도체라든지 로봇주들 그리고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로 편입을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유가 관련돼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가 결국엔 다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금 이동하는 흐름들까지도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편입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수익을 빠르게 좀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색식을 통해 가지고 먼저 포착을 함으로써 그리고 수익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식 설정하는 법 설정해 놓으셨다가 그리고 장 전에 그리고 설정해 놓으시고 장 중에 확인하시면서 종목들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한결 더 수월한 매매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설정 방법들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장 중에 또 관련된 기업에 대한 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얻어가시면서 도움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검색식이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컴투스홀딩스, 매수가가 23만 3천 원에 비중 4%. 너무 많이 떨어져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지금 물 타서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컴투스홀딩스 정말 게임주들의 부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게임주들 중에서도 조금씩 반등을 하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 컴투스홀딩스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또 지난주에 저점을 한 번 더 기록을 한 상황이고 오늘 종가가 26,900원입니다. 정말 이제 매수가랑 큰 차이가 나시고 있고요. 굉장히 또 고점, 가장 또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추가 매수 가득 좀 많이 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그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좀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나마 이제 투자 금액이 많으면 4%도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컴투스는 그냥 묻어 놓으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인데 이걸 얼만큼 더 태워가지고 아무래도 단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주가 다시 시장의 흐름을 받기에는 굉장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게임주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언급을 해드렸어요. 실질적으로 피크가 시즌이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조금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적어도 실적 보고 들어가자라는 부분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에 대한 이런 흥행작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다른 데서 많이 이제 플레이를 해주고 결제도 많이 해주고 해야지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에 대한 흐름들이 왜냐면 코로나 때 굉장히 게임주들이 호황을 겪으면서 인원들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물타기를 할 투자금 갖다가 다른 종목들, 저점에 있는 종목들 잡아가지고 반도체에 투자하시든 혹은 2차 전지에 투자하시든 얘네들이 수익을 주면서 컴투스홀딩스를 손절하는 게 더 빠르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묻어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언제 다시 좀 상승 시기가 돌아올지 아직은 부정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지금 비중 그대로만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0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CIS이고요. 매수가 13,000원의 비중 20%. 수고하십니다. 좋은 전략 좀 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CIS 오늘 1%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요. 1,24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위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2차 전지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주가가 밀렸고 현재 지금 거의 바닥권 가까이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CIS도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왜냐하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들이 밀리면서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밀렸거든요. 이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에 대한 흐름들도 잔존해 있고 그리고 뭐 LG엔솔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데 LG엔솔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잘 나왔죠. 결국에는 이 대장주들의 흐름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부품주가 됐든 그리고 장비주가 됐든 얘네들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흐름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가가 한 13,000원 정도 되시네요. 13,000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홀딩을 하시면서 좀 기다려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굳이 지금 손절한다고 해서 다른 종목 타도 어차피 2차 전지로 가신다거나 오히려 또 반도체로 가신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황에서는 이제 CIS 홀딩하면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 홀딩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게 더 빠질 것 같다, 흐름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는 게 맞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들이 다시 한번 오늘 또 상승 흐름들 좀 나타났고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면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CIS 홀딩 하시면서 13,000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 저점까지 조금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손절이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9,500원 정도 좀 보시고 매수가 근처까지는 홀딩을 하시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IS 같은 경우에는 보유 전략,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299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바이오니아이고요. 매수가가 37,000원에 20%, 전망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오늘 종가 35,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 37,000원이시면은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흐름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 탈모 완화 화장품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바이오니아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좀 흐르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네. 의료 쪽에 사실 수급이 좀 들어가는 섹터 흐름들 좀 보시면 이제 AI 의료 쪽이 한동안 많은 흐름들이 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당뇨병이라든지 비만약에 대한 흐름들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뭐 의료용 대마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 안에서도 섹터들을 좀 나눠서 좀 컨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키트라든지 탈모약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조금 실종이 되고 계속 흐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000원인데 지금 35,000원 선이기 때문에 37,000원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한 4만 원 정도 전후에서는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는 일단 절반 현금화 하시고요. 나머지 10%만 가지고 4만 원까지 좀 노려보시면서 그리고 단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 위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그 위에서는 전량 현금화 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다른 섹터로 이제 자금을 이동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요 역시도 지금 차트가 흐르는 차트이기 때문에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 저점 위에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33,000원에서는 손절 라인 좀 보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전처럼 4만 원에서는 목표 설정해 놓으시고 이제 매매 전략 짜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네, 좀 해주세요. 네, 자, 손절가 라인, 저점 라인 잡아야 되었고요. 매수가 위에서 또 매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7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가온칩스이고요. 44,425원에 20%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더 사서 단가를 낮춰야 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온칩스 오늘 36,4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데 반도체주 또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미 한 20% 정도를 비중을 좀 태우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 올라오면 다 같이 좀 따라 올라올 거고요. 사실 지금 좀 전에 아침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잘 나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차트 흐름들 좀 보시면 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도 다시 바닥에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44,000원까지는 지금 한 20% 정도 상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금화 하시는 전량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것보다 이제 다른 흐름들로 다른 종목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으로 옮겨 타시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뭐냐면 이 ARM이 미국 나스닥이 상장을 하면서 가격이 여기까지 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장에서 재료가 소멸이 된 흐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증시들이 좀 9월 달 그리고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줬죠. 거기에 대한 하락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늘 올라옴에 있어서 2%밖에 좀 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44,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도약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44,000원 선에서는 다시 한번 현금 하시는 쪽으로 좀 하시고요.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나 지금 현재 이제 가온칩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저점 자리가 지지 형성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역시 이탈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밀렸다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손절 라인은 35,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온칩스도 손절가와 이 목표가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2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 머큐리 매수가가 9,200원에 8%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자, 통신 장비주들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머큐리는 어떻게 다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사실 이제 머큐리가 굉장히 이제 시총이 지금 1,000억 초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올라가는 그리고 윗꼬리를 또 이제 매물이 고점 부근에서 많이 매물이 좀 출회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00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 7,400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제 9,200원이 매수가입니다.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이 5G에 대한 흐름들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또 5G에 대한 투자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이제 6G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시장이 조금 나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자리에서 한 8,500원 정도 선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번 얘네들이 상한가를 치거나 아니면 한번 큰 상승이 좀 나올 때는 그 자리에서는 현금화를 꼭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잡은 자리가 지금 저점에서 다시 이제 매수세가 나타나서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8자리를 줄 텐데 이 8자리에 매도를 하지 못하시면 다시 한번 손실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잘못하면 헤드앤숄더 형태로 차트가 또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슈팅이 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을 좀 나오더라도 현금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8,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8,500원 정도가 넘어가면 전량 현금하시더라도 손실을 좀 나시더라도 전량 현금하시는 쪽으로 좀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요 라인대가 지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밀려버리면 언제까지 또 반등이 나올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좀 챙겨보시면서 8,500원 목표가 좀 보시고요. 7,000원이 좀 밀리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머큐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밀릴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요. 8,500원 목표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머큐리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TI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들 갖고 온 이유는
이제 3분기 실적에 우리가 엔비디아를 좀 실적을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긍정적인 흐름들로 수급이 계속 양호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HBM이 향후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훈풍을 이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I 같은 경우에는 무연납 진공 리플로어 장비를 좀 생산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꼭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뭐 삼성 이외에도 뭐 SK 하이닉스나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STI가 시장이 밀렸을 때도 충분히 박스권을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이 좀 점쳐진다라는 측면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손절 라인은 25,500원 정도 라인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000원 라인에서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500원 라인 손절 라인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 5% 정도 상승해서 29,200원 정도 종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좀 상승이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하면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3만 원 밑에서 가격이 좀 형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한 32,000원 선, 그리고 2차 목표가 35,000원, 전고점이 좀 돌파되는 자리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I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지는 반도체주 STI 제시해드렸습니다. 1, 2차 목표가 각각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기가비스라는 종목입니다. 기가비스도 뭐 HBM하고 관련된 이런 연관이 깊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를 저점 부근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중에서 뭐 마음에 드는 종목 한 종목 고르셔서 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수리를 전문적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판 이제 자동 광학 검사기와 그리고 이제 자동광학 수리기 이렇게 제작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광학 검사기 같은 경우 AOI라고 칭하는데, 이게 장비가 글로벌에서 시장 1위에 해당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비스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10만 원 선까지 좀 넣는 모멘텀을 좀 보여줬었고, 최근 들어서는 7만 원까지도 밑으로 이탈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꾸준히 상승 흐름들 수급들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판에 대한 불량 검사 그리고 수리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향상된다라는 측면에서 기가비스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 부분들도 계속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 부분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7%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8만 원 선,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일 소폭 좀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내일 상승을 한다고 하면 장 초반에 매수해서 목표가까지 실현을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일 조금 밀렸다 가더라도 시초가에 좀 이제 담아 두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만 원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 8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9,000원, 69,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기가비스 쭉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또 반도체 업종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공략주 두 종목 제시해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기판 장비주 기가비스 1, 2차 목표가 8만 원과 8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제시해 드린 이 두 종목 STI와 기가비스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 또 전에 듣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